자, 오늘 함께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모델링은 말 그대로 이 토픽, 그 주제죠. 주제. 그래서 문서 집합에서 우리가 토픽을 찾아내는 기술, 그걸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토픽 모델링은 특정 주제에 관한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직관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죠.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에 우리가 특정 주제를 담고 있는 그 주제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제가 그 개에 대한 문서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 문서에는 개의 품종 그리고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다른 문서 대비 많은 그런 빈도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토픽 모델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이런 문서에서 이게 과연 어떤 주제가 있는지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는 방법, 토픽 모델링입니다.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Latent Semantic Analysis, 잠재 의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LSA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Latent Declare Allocation, LDA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통계 기반의 방법은 LSA와 LDA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토픽 모델링을 이제 확률적으로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런 더큐먼트들이 있으면 그 더큐먼트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워드들이 특정 워드가 어떤 특정 토픽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얼만큼 그 확률적으로 분포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젠심을 사용할 텐데요. 젠심이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벡터 변환이랑 뭐 토픽 모델링, 그다음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과 같은 이런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젠심. 네, 젠심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네, 접속하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젠심을 설치를 해주고요. 가끔 콜의 버전에 맞춰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젠심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그룹 데이터셋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 대표적인 그런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셋인데 그 사이클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입니다. 스웨치 20 뉴스 그룹스, 자, 이걸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셋은 패치 해줘서 셔플링 해주고요. 좀 섞어줘야죠. 랜덤 스테이트를 1, 2, 3 정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불필요한 헤더 정보나 그리고 부터 정보 그리고 이제 인용문들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데이터셋 데이터가 얼만큼 되는지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타겟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하나만 출력을 해볼까요? 네, 데이터 가져오고 있고요. 헤더 쓴데 S가 빠졌네요. 다시 돌릴게요. 정지하고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11,314개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타겟이 20개 타겟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셋 하나 출력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셋 보니까 이게 약간 뭐 계획 문자니 뭐 이메일이니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히 전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뉴스 데이터셋을요 프레임으로 우리가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리클로 지정을 해줄게요. 아리클 컬럼명 아리클. 자, 그리고 뉴스 데이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리플레이스 해주는데
우리 공백 같은 경우는 nan not a number 이렇게 결측치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공백인 건 그냥 결측치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결측치로 돼 있는 건 없애버릴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백을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결측 NA를 바꾸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인플레이스로 드랍 NA에서 모든 not available한 애들은 다 삭제.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1,314개 중에 11,096개가 남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들어간 것들을 제거한 거고, 이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넣어주고요. NLTK, string, 그리고 NLTK에서 코퍼스에 stop words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젠심의 passing, pre-processing을 사용해서요. 여기에 pre-process 스트링이죠. 도큐먼트 말고 스트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K에 필요한 거 우리 스타버드 좀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스타버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필요한 clean text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이제 뭐 소문자로 다 바꿔주는 거 해주고, 그 다음 불필요하게 있는 이런 특수 기호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또 뭐 해줘야 될까요? 가끔 태그들도 들어갈 수 있죠. 네, 이제 태그들 이런 것들도 우리 레귤러 익스프레션 통해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마디로 구두점에 대해서 제거. 스트링의 punctuation. 자, 그 다음에 네, 계획 문자도 다 날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우리 워드에 대해서만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리턴 시켜주고요. 그리고 clean starboard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버드들 받아온 잉글리시에 대해서 가져온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잉글리시로 스타버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뭐 줄여서 쓰는 말 있잖아요. you 우리가 이제 그다음 I am, see you 할 때 se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좀 추가해 줄게요. 제거할 내용에. 자, 물론 아까 소문자로 바꿔줬지만 로어로 다 취해주고요. 스플릿 해주고, 만약 그 단어가 스타버드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만, 그리고 전체 길이가 3개 이상인 것만 이렇게 조건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한 줄로 우리가 스타버드도 제거하지만 3개 이상 되는 단어가 뭐 이렇게 줄여서 쓰는 그런 것들 빼고 적어도 3자 이상 되는 것만, 3자가 초과되는 것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단어들을 조인해서 그 결과를 리턴 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큐먼트 하나 주면 더큐먼트에 스타버드가 다 제거된 상태로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 주겠죠.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preprocessing이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우리 process string이라는 process string이라는 거 이제 사용해야죠. 임포트 했으니까요.
여기 젠심에 파싱하는.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스인데, 네, 프리프로세스 스트링 호출을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함수만 정의한 거니까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뉴스 df에 article, 자, 한번 출력을 해서 어떤지 볼게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apply를 해서 apply 해서 clean text를 먼저 수행을 해줄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네, clean text 첫 번째로 이제 만들었던, 네, clean text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게 수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사 좀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clean starboard가 있죠. starboard도 제거를 해줍니다. 네, clean text만 해도 불필요한 게 많이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starboard도 제거가 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for 이런 게 다 제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토크나이징 좀 하는데요. 여기 apply 할 때 preprocess, 우리 preprocessing 그거 지정해줬던 함수 실행해 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tokenized, 네, tokenized 뉴스로 할게요. 왜냐면 토크나이징 처리된 결과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리스트로 좀 변환한 형태로, 그리고 리스트 변환된 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쭉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거, 토크나이징 된 것만 파싱 과정을 거쳐서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당 단어들로 연결된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리스트 하나 첫 번째 해주면 그 단어들의 셋으로 이렇게 토크나이징 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젠심의 코포라 딕셔너리,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하게 사용할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딕셔너리는 결국에 토크나이즈 된 거기에서 이제 딕셔너리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에 토크나이즈드 뉴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우리가 원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얼만큼 있는지 출력도 해주고요. 딕셔너리의 필터의 extreme에서 이제 keep n을 2000개 정도 가지고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빈도가 너무 뭐 적거나 뭐 높은 단어들 이런 것도 좀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정을 해줄게요. no above 한 0.5 정도, 50%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딕셔너리에 넣는 것도 불필요하니까 딱 2000개만 딕셔너리에 포함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전체 딕셔너리는 사실 많겠죠.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2000개다 라고 해서 2000개만 필터링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단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량이 좀 줄잖아요. 네, 너무 많으면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닥트 보호 해가지고요. 백오브 월즈 있잖아요. 우리 백오브 월즈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오브 월즈는 단어당 그 빈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벡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단어당 벡터 형태로 나오는 닥트 보호 백오브 월즈로 바꿔주고요. 얘를 토크나이즈드 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코퍼스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럼 코퍼스도 얼만큼 되는지 랭스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제 딕셔너리 만들고요. 딕셔너리는 굉장히 많죠. 12만 1898개예요. 그 중에 이제 2000개로만 이제 필터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코퍼스 우리가 구성을 했더니 11,096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뉴스 그룹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는 다 끝났고요. 자, 그럼 데이터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토핑 모델링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LSA입니다.
LSA는 이제 잠재 의미 분석으로 주로 이제 이전에 정보 검색이나 이런 데서 문서 색인에 그리고 의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LSA 혹은 LSI 인덱싱에서 LSI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SA의 목표 자체는요, 문서와 단어에 기반이 되는 잠재적인 토픽을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토픽이 이 문서에 있는 단어들의 분포를 주도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잠재적인 토픽 자체가 그 레이턴트 되는 그 토픽 자체가요, 문서에 있는 단어들의 분포를 주도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주도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LSA가 문서 모음에서 생성한 문서 단어 행렬, 우리 DTM, Document Term Matrix에서 단어 토픽 매트리스와 그리고 토픽 importance 중요도 매트릭스 그리고 토픽 document 매트리스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행렬 분해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ocument와 term으로 되어 있는 DTM이 있어요. 그 DTM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에 U 그리고 V로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눌 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UK 그리고 여기는 VK 이 두 가지에 이제 우리가 또 코어에 해당이 되는 그런 행렬로 행렬 3개, 즉 이거와 이거의 곱으로 이 AK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행렬을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TM 이 자체를 행렬 분해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텀과 토픽 그리고 토픽과 중요 그리고 토픽과 문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행렬로 분해시키자라는 게 이 가장 중요한 LSA 방법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재 의미 분석 한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젠심에 있는 모델 중에서 LSA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구현 안 하고 이미 구현된 젠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쉽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D2words에서 우리 딕셔너리 구성을 했잖아요. 딕셔너리가 ID랑 그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매핑되게. 그 다음 LSI 모델에 print topics, 그래서 print 언더바 topics 해서 전체 워드의 개수 10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그러면은 실제 그 토픽당 그 단어들이 얼만큼 있는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단어들 각각마다 이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oherence입니다. coherence는 그 응집도, 토픽이 얼마나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응집도가 얼만큼 높은지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코헤런스는 주로 이제 다른 외부 데이터, 코퍼스, 시스러스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젠심의 모델스에 우리가 코헤런스 모델이 있어요. 코헤런스 모델 그거를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최소 토픽, 민 토픽스, 그 다음 맥스 토픽스 이 두 가지 한 5에서 15 사이로 지정을 해줄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서 어떤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픽의 개수가 정해지겠지만 저는 이제 범위를 한 5에서 15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늘어나는 구간이 있거나 그 구간을 좀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적절한 그 위치, 그 선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 토픽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반복해서 토픽 수만큼 반복해서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죠. 넘 토픽이 지금 현재 토픽으로 지정을 해주고 딕셔너리는 똑같죠. ID2words는 딕셔너리. 자,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코헤런스에
이제 모델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완성된 LSI의 모델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 텍스트는 토크나이즈, 원본이죠. 토크나이즈드 뉴스를 넣어주고 딕셔너리 값도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코어런스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코어런스 스코어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우리 각 값들을 뭐 5에서 15니까 뭐 5개, 10개의 결과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코어런스의 get coherence 해서 호출해주면 그 실제 코어런스의 스코어 값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이 적당한 토픽이 몇 개인지를 이 모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코어런스 지정을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거네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값을 못 찾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umass로 코어런스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수행이 모델 만들고 총 10번 돌려야겠죠. 네, 그래서 돌려서 각각 토픽을 다른 개수대로 계속 돌리면서 수치가 나오죠. 네, 수치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파이플롯, 매트플롯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i에 대해서 자, 민 토픽부터 맥스 토픽까지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피규어 그리는데 피규어 사이즈를 뭐 적절하게 16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플롯 합니다. x가 실제 값이죠. 그 다음에 코히어런스를 스코어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x는 x축은 맥스 토픽 개수니까 5에서 14까지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코어런스 스코어는 그거에 대비 우리가 각각 계산한 값들이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x축에는 number of topics, 그 다음에 y는 이제 코어런스 스코어가 되겠죠. 됐습니다. 출력해 볼까요?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6이 제일 높네요. 그죠? 6이 제일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6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코어런스 스코어가 6이 제일 높으니까 네, LSI 모델에 6개로 나눠지는 게 제일 뭐 베스트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그럼 코퍼스 넣어주고 num topics를 6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6으로 지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토픽 개수대로 있는 거죠. 10개만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6개 토픽에 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단어들이 해당 토픽의 중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여기도 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4, 5번이 네, 3번, 4번 네, 파일, 프로그램, 이미지, people, available, done, work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도 파일, no 네,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개의 토픽의 핵심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잠재 그 디리클레 할당, 즉 latent 디리클레 allocation 이죠. latent 디리클레 allocation. 자, 이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요,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LSI 방법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은요, 그 사용자가 토픽 개수를 지정해서 알고리즘 전달하고요. 토픽 몇 개로 해줘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토픽 중 하나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이에요. 할당, allocation. 그래서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한 단어 W가 가정에서 의거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확률을 하는 거죠. 그 document D의 토픽에 대한 확률, 특정 토픽에 대한 확률, 그다음 특정 토픽에 해당하는 워드가 포함될 확률. 그래서 토픽을 이 확률 두 개에 의해서 재할당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확률 값을 계산해서 자신만이 잘못된 토픽이 할당되어 있고 다른 단어는 모든 올바른 토픽이 할당되는 것을 의미하도록 이제 계속 가정을 통해서 이 할당을 해줍니다. 재할당을요. 그래서 문서 D에 단어들 중에 토픽 T에 해당하는 비율, 이걸 계산하는데 이게 바로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단어의 그 토픽이 해당 단어의 토픽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단어 W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중에 토픽 T에 할당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서에서 다른 단어 W에 많이 할당된 토픽이 해당 단어의 토픽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DA 자체가요, 이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 그리고 문서에 특정 토픽이 존재할 확률을 결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확률이죠.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리고 문서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을 결합시키는 그런 토픽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그 디리클레 알파와 베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주는데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값을 이제 주어주고 여기에 이제 디리클레로 여기 세라 D 이게 뭐냐면 더큐먼트에 대해서 더큐먼트당 특정 문서당 그 토픽의 분포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로 쓰는데 여기도 디리클레로 해가지고 이거는 토픽당 그 단어의 분포예요. 토픽당 단어의 분포. 얘는 문서당 토픽의 분포, 얘는 토픽당 단어의 분포. 이 두 가지 이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단어당 그 토픽을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단어당 어떤 이게 이 토픽에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워드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각 이 그림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각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K가 이제 토픽의 수고요. 여기 위에 있었죠. 네, K가 토픽의 수. 그리고 D는 당연히 문서의 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N은 네, 바로 특정 문서의 단어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 안에 특정 문서 안에 그 문서에 해당하는 단어 수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면 WDN은요, 특정 문서 D에서 n번째 단어로 관측된 값. 그리고 Z값 있었죠. Z값은 특정 문서 D에서 n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입니다. 여기 계산이죠. 여기. 그래서 WDN과 ZDN 이 두 가지를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WDN과 ZDN 이 두 가지를 하는데 GDN은 어쨌든 특정 문서 D에서 n번째, 그리고 WDN은 워드 특정 문서 D에서 n번째 단어 워드.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여기 보시면 디리클레 이제 멀티노미얼로 이제 샘플링 된 걸로 이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시작을 하고요. 여기 돼 있죠. 세이라 D. 여기 둘 다 여기는 세이라 D고 여기는 파이 K. 여기도 파이 K로 돼 있죠. 여기도 이제 멀티노미얼 따르는데 여기는 멀티노미얼 파이 K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멀티노미얼에서 한 번만 시행이 된, 즉 한 번만 샘플링 된 것으로 이 카테고리컬 이 두 개 다 카테고리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세이라 D, 카테고리컬 파이 K랑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결국엔 D 문서 D 번째 문서에서 디리클레에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 더큐먼트 D에 대해서 디리클레 통과해서 K, 즉 K 토픽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각각을 샘플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워드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파이 VI인데 여기 V가 이제 vocabulary 인덱스인데 이 K 번째 문서에서 디리클레에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이 확률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확률에 대한 결합 확률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우리도. 자, LDA 모델 사용 한번 해보면요. 젠심의 모델스에 import LDA 모델이 있습니다. LSA 모델이 있듯이 LDA도 모델이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LDA 모델 사용해서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코퍼스 넣어주고요. num topics 10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id to word dictionary 이렇게 넣어줍니다. print topic 언더바 topics에서 단어는 우리가 10개만 보는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결과 우리 눈으로 볼게요. LSA랑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 각각 값들이 좀 다르겠죠. 말 그대로 LSI 방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면 여기에는 이제 10개의 구성으로 된 경우를 살펴보니까 네, 조금 그 결과 자체는 LSI보다 좀 더 잘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잘 이 토픽당 아까 LSI 방법은 좀 중복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토픽당 단어들이 특정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로 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어런스 값을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더 이제 판단하는 그 지표에 해당하는 바로 혼란도,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의미 확률 모델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예측하기 위한 이 지금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 기법이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토픽 개수마다 학습을 시켜서 가장 낮은 값, 코어런스는 높은 값인데 퍼플렉시티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구간을 찾아서 그 최적화된 토픽 개수 선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따라 이제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게 퍼플렉시티입니다. 물론 이제 퍼플렉시티가 낮다고 해서 그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젠심의 모델의 이제 코어런스 모델 중에서 우리 똑같이 이제 퍼플렉시티를 계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민 토픽이랑 맥스 토픽스 자 똑같이 55 이렇게 근데 여기 퍼플렉시티를 계산해 줄게요. 퍼플렉시티 밸류스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코어런스도 넣어줘야겠죠. 코어런스 스코어도 같이 정의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반복 또 토픽 개수대로 그 전체 개수대로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민 토픽스에서 맥스 토픽스까지 모델은 LDA 모델 코퍼스 넣어주고요. num topics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id to word에 딕셔너리 넣어주고요. 자, perplexity values에 append를 해주는데 이 append 되는 값은 모델에서 이제 결과로 log perplexity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로그에 log perplexity가 이제 리턴을 해주고요. 코퍼스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코어런스도 계산해 줘야겠죠. 코어런스는 코어런스 스코어에 넣어줘야 되는데 코어런스 모델에 모델 이거는 위에서 했으니까 복사해 볼까요? 자,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네, 코어런스 모델 이거 좀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코어런스 모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모델 그대로 변수했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그 퍼플렉시티가 있고 그리고 이 코어런스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죠. 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뭐 LSA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어서 네, 전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걸리겠죠. 자, 이거 지금 계산되는 동안 이거 우리 시각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미리 해볼게요. 자, 스타일을 좀 사용할까요? C본으로. 자, 여기에 X는 마찬가지로 이거 좀 복사해 볼까요? 위에 시각화 했던 거 그대로 좀 복사해 볼게요. 네, 이 코드. 네, 복사해 오고 여기 근데 우리가 하나만이 아니라 퍼플렉스리로 같이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 그릴게요. 따로따로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값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퍼플렉스리를 먼저 좀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퍼플렉스리는 여기에 perplexity valu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차트 두 개로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아직도 되고 있죠. 네, 두 개의 값을 둘 다 참고하니까 사실은 그 LSA에서는 우리가 퍼플렉스리 값을 확인을 이제 할 수 없는데 이 LDA는 이제 퍼플렉스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그 토픽의 개수를 정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산이 됐네요. 한번 시각화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시각화 했더니 지금 현재 위에 게 퍼플렉스리인데 퍼플렉스리는 낮은 게 좋아서 지금 낮은 위치가 이쪽 13 토픽이 13일 때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헤런스 값은 이제 높은 게 좋은데 여기가 사실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 13도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퍼플렉스리는 낮으면서 코헤런스 높은 이 13이라는 위치가 뭐 베스트라고 보고 사실 뭐 베스트인지는 뭐 우리가 참조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13이라는 토픽 개수를 베스트라고 한번 해보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LD 모델에서 코퍼스에 num 그 토픽스를 이제 13으로 한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네, 돌려버렸네요. 출력을 하기도 전에 모델에 프린트 토픽스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토픽스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코헤런스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좀 해줄게요. CM에 그 가까이 값들 출력해주는 게 좋잖아요. 코헤런스에 최종 모델 13인 토픽의 개수의 결과값을 우리가 보는 거죠. umass로 돌리고요. 코헤런스 값 가져오고 출력을 해줍니다. 코헤런스 값 그리고 퍼플렉스리 LD 모델의 로그 퍼플렉스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13개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이쪽도 좋죠. 여기 6도 괜찮은 것 같아요. 6도 큰 차이는 없지만 6도 퍼플렉스리는 낮으면서 코헤런스 높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개수를 해도 되고 혹은 뭐 여기는 이제 퍼플렉스리가 더 낮은데 코헤런스는 그래도 적절하게 여기도 별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차이가 안 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래요. 이걸로 선정을 한 거죠, 우리가.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제대로 된지 잘 보기 어려워서 이 토픽 모델링이 또 사용하는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그리고 LDA biz라는 이런 LDA 시각화 툴이 있어요. 이거는 2.1.2 버전으로 고정을 좀 할게요.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LDA biz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에 그 LDA biz에 이제 젠심 사용을 할게요. 우리 젠심에 있는 결과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biz에 enable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 enable 시켜줍니다. 여기에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LDA biz에서 젠심에 prepare LDA 모델 넣어주고 코퍼스 넣어주고 딕셔너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DA biz에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젠심에서 이 모델 가져와서 그려낸 그 시각화 결과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해 볼게요. 네,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 시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PCA 해가지고 그 우리 주성분 분석으로 그 해당하는 토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저차원으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릭을 하면 지금 토픽 수가 있는데요. 토픽 1번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의 분포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1번, 뭐 2번 여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죠. 2번, 5번 이렇게 막 보면은 토픽이 지금 우리가 13개였죠. 13개로 구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분포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단어들 대비 그리고 주요 단어가 어디에 높은 빈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토픽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 LDA 원리가 그래서 특정 문서에 이 토픽이 될 확률값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이 각각 문서마다 얼만큼의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픽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 해가지고 결과를 지금 현재 이 문서에 대해서 토픽이 잘 됐네. 뭐 어떻게 이건 좀 잘 안 된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시각화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는 이 시각화로 결과를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델링이 잘 됐다. 13개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개수를 줄이면 좀 더 이게 합쳐져서 토픽이 형성이 되겠죠. 사실 이제 뉴스그룹 20개로 딱 나누는데 그 20개가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크게는 과학이랑 기술,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을 묶여서 많이들 이제 뉴스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20개 그룹보다는 13개 그룹이 더 적합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20개까지 안 하고 5개에서 15개로만 이제 분포를 그 토픽 개수를 정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베스트는 13개 정도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SA랑 LDA 그 두 가지 그 토픽 모델링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토픽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트렌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는데 말 그대로 그 시간에 따라서 토픽의 변화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토픽 트렌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뭐 LDA 같은 이런 토픽 모델링을 사용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토픽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뉴스 헤드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뉴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계속 토픽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그런 데이터 셋 중에 하나죠. ABC 뉴스 헤드라인을 가지고 할 텐데요. 전체 18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도 토픽 모델링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get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판다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로드를 해볼게요.
ABC 데이트 텍스트.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봤더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헤드라인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년이니까 우리 너무 많으니까 10년치만 한번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블리시 데이트 통해서 1월 1일 2010년도 1월 1일부터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에서 인덱스 자체는 날려버릴게요. 그래야 이제 시간이 이제 인덱스 추측으로 될 수 있도록. 네, 날려서 보면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것만 하더라도 양이 꽤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분류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스타버드랑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좀 사용해 볼게요. 헤드라인 텍스트에다가 네, 헤드라인 텍스트 그대로 넣어주고 apply 해줍니다. clean stop word.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preprocessing. 그 다음 tokenized로 만들어 줘야겠다. df2020 그 헤드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applied. 여기에 이제 람다 펑션으로 단어들을 만약에 단어의 수가 3개 초과인 것만 토크나이즈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토크나이즈드 더큐먼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버드 제거해주고 프리프로세싱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워드별로 토크나이징을 해줍니다. 네, 양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시간이 좀 꽤나 걸릴 것 같죠. 네,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했다면 디토크나이즈드 해줍니다. 디토크나이즈드 헤드라인 해서 여기에 이제 반복 돌고 2020에 대해서 전체 개수만큼 자 조인을 좀 시켜줘야겠죠. 조인. 네, 토크나이즈드 더큐먼트 각각을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했으면 그 결과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헤드라인에 append 각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헤드라인에 텍스트에 detokenized 헤드라인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크나이즈 했고 그 결과를 다 다시 합쳐서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제는 뭔가 문장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토크나이제이션 되고 다 불필요한 거 뺀 상태에서 그 토큰을 다시 합친 결과를 판다스에 다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도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왜 그러냐면 71만 개, 70만 5,953개에 대해서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수행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걸리겠죠. 지금 10년치가 아니라 좀 더 줄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래 걸려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처 익스트랙션의 텍스트 여기 이제 우리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있죠. 카운트 벡터라이저 이거를 사용할 텐데요.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스타버즈를 좀 추가해서 필터링을 해주고요. 그다음 맥스 피처스는 1000개만 우리가 추출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단어들. 헤드라인
카운트 벡터라이즈에서 결과로 이제 fit transform 해줍니다. 자, 여기에 헤드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넣어서 이제 학습을 카운트 벡터라이즈를 해주고요. 여기에 shape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CV에 get feature feature names 하면은 names out 해야죠. names out 하면은 지금 현재 피처들이 뭘로 선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그 피처들 몇 개를 1000개를 뭘로 선정을 했는지 또 지대에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쉐입이 아까 71만 5,952에 1000개씩 걸리겠죠? 네, 됐네요. 네. 71만 5,953에 1000개 이렇게 걸렸네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거 좀 빼고 우리가 1000개씩 뽑아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scikit-learn의 decomposition에 우리 레이턴트 우리가 scikit-learn에 있는 걸로 쓰기로 했잖아요. LDA를 젠심이 아니라. 그래서 LDA 모델을 이제 scikit-learn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declare location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사용을 하는 건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scikit-learn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근데 젠심을 많이 또 쓰기도 하죠. 이거 잡 개수는 좀 최대한 알아서 되는 걸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헤드라인 토픽스는 LDA 모델에 fit transform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제 헤드라인 CV를요. 탑 워드 개수를 20개로만 한정을 했어요. 토픽별로. 그래서 인덱스랑 토픽 네, enumerate 해서 LDA 토픽의 컴포넌트들을 반복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토픽이 뭔지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그 피처 네임 있었잖아요. 피처 네임 각각 위치에다가 토픽 값이 몇인지 그 토픽에 대한 수치값, 토픽 모델링의 그 LDA 수치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토픽 아그소트 그 정렬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n개의 탑 워드 있었잖아요. 그 n개의 탑 워드까지만 이제 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소트한 다음에 그 중에 값이 높은 것만 어떻게 해요? 역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렬된 값에서 일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가로가 빠졌네요. 가로가 여기 안에가 빠졌네요. 네, 이제 그 컴포넌트 7개로 해서 LDA 모델이 이제 돌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개수가 은근히 많잖아요. 전처리만으로도 개수가 오래 걸렸는데 네, 이것 대비 이제 토픽을 7개로 정했어요. 컴포넌트 수는 7개로 정했고 그 7개의 개수의 각각의 토픽마다 가장 탑 워드 20개씩 해서 출력해줘. 그러면은 전체 출력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기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기간별로 이제 추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출력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도는 동안 학습이 되는 동안 이제 트렌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헤드라인 토픽 넣어주고요. 그 다음 컬럼스를 지정을 해줄게요. 컬럼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토픽이잖아요. 토픽인데 토픽에 이제 그 숫자 몇 번째인지 그냥 자동 붙어있는데 그걸 i번째로 하고요. 그러면은 반복 돌면서 1부터 8까지 그럼 토픽 1, 2, 3, 4, 5, 6, 7까지 이제 자동으로 숫자대로 컬럼명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 컨캣을 해줍니다. 컨캣 여기에 트렌드 데이터 그 다음에 to 데이터 타입 타임 데이터 타임으로
그 형을 좀 변환을 해주는데요. 그 퍼블리시 데이터가 사실 날짜 데이터인데 우리가 변환 안 해줬으니까 변환을 좀 해주고, 그 변환할 때 그 포맷은요,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이렇게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 데이터 set index를 이제 퍼블리시 데이트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트렌드 결과를 트렌드 언더바 데이터에서 그룹 바이를 해줍니다. 자, 그룹 바이를 우리 퍼블리시 날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날짜당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 민을 취하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퍼블리시 데이트 날짜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날짜당 토픽이 어떻게, 날짜당 토픽 평균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나오도록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토픽마다 토픽이 이제 항상 7개예요. 근데 토픽마다 토픽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를 겪었는지 그 정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LDA 값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된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그려서 눈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브플롯 7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띄우고 여기에 그 X축은 공유를 할게요. 컬럼으로. 그 다음 피규어 사이즈는 16, 16으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컬럼과 zip으로 묶어서 트렌드의 컬럼스에 to 리스트로 변화해 줍니다. 컬럼들을. 그 정보를 zip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나씩 하면서 여기에 타이틀을 각각 차트마다 넣어줄게요. 근데 컬럼으로 넣어줄게요. 컬은 뭐야? 컬이 이제 토픽이죠. 토픽 1, 2, 3, 4. 토픽 1, 2, 3, 4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X축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합체기로 했기 때문에 false로 해서 그 S축 자체는 정보를 없애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흐름에 따라서 보이는 X축은 시간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플롯, 트렌드 컬럼에 있는 해당하는 플롯으로 만들어주고 show해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7개 토픽에 대해서 그 토픽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그 일별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별로 이 토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차트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간이 너무 긴 10년이기 때문에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뭐 변동이 계속 있겠죠. 변동이 계속 있지만 지금은 좀 데이터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10년치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 10년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변화됐느냐라는 걸 좀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구나, 트렌드가 변화하는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네, 이 결과를 볼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다가 출력되면은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돌긴 돌았는데 이거 타입이 틀려서 나는 에러 같은데, 날짜 타입이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걸 이렇게 바꾸도록 했는데 안 되네요. 데이트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을 했네. 이걸 좀 고쳐서 실행을 해주세요. 네, 됐죠? 네, 그리고 다음 거 민값 이제 나오고요. 날짜별로. 그리고 이제 시각화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니 차트 결과 보니까 지금 토픽 7개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토픽 7개가 그 해당 토픽이 어떤 식의 추이가 있었는지 그 추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토픽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때 인기가 많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토픽들이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토픽 트렌드 한번 그 헤드라인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패티션, 그 이제 청원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그 어떤 식의 청원, 어떤 식의 주제가, 어떤 식의 토픽이
주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wget을 통해서 가져와야겠죠. 네, 가져와 주고, 네, 이것도 판다스로 우리가 사용해서 임포트를 해줄게요. 데이터, 네, 이렇게 해주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청원에 대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18,077개로 뭐 이렇게 일부만 있지만 근데 한국어라서 우리가 한국어 설치 그 커 NL파이랑 맥캡을 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좀 수행을 하고요. 네, 설치하는 동안 설치 좀 걸리니까요. 그 설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거를 형태수 분석도 하고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이클런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럼 사이클런에 있는 그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익스트랙션의 텍스트만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사용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 NL파이 여기에 맥캐브 사용을 합니다. 형태수 분석기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이제 수행을 해줄 텐데 우리가 토크나이저라는 그런 펑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토크나이저는 그냥 토큰을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게끔만 만들어 줄게요. 토큰 맥캡으로 그 명사만 더큐멘트에 있는 명사만 분리해서 토크나이징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토큰의 전체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1 이상인 1 초과인 것만 이렇게 리턴하도록 만드는 이제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카운트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라 했네요. 카운트인데. 네,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토크나이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max df 값 0.5 그다음 min df 값 5로 지정을 해줄게. 0.에서 5 사이로 지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피처 수는요. 피처 수는 1000개로 최대 1000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컨텐트 cv에 cv fit transform df의 컨텐트 내용 그대로 넣어주고요. 이것도 한번 출력은 해봐야겠죠. 컨텐트에 cv가 값이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features name, feature name cv에 get features names out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출력을 또 해볼게요. 아직 설치 중이군요. 설치 다 되면 우리가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돌려서 나오고 그 다음 피처 그 카운트는 이제 벡터라이저 해서 전체 피처 수는 1000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 더큐먼트당 각 더큐먼트당 이제 카운트 계산하는데 그 전체 개수 피처는 1000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를 좀 했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몇이었죠 아까? 18,077 곱하기 1000이 나오겠죠. 쉐입은 18,077 곱하기 1000짜리 그리고 피처들 수가 쭉 출력되게 해놨습니다. 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 이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런에서 디컴포지션 임포트를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get feature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get features가 아니라 get feature죠. s를 빼야죠. 이것 때문에 또 돌아가네. 네, 이 뒤에 오타 때문에 어차피 여기 할 차례니까 이 부분 하면서 결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레이턴트의 declare location 할당을 해주고요. 우리 아까 했던 LDA 모델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latent declare 안 뜨네요. 뜨네요.
n 컴포넌트는 개수는 15개 정도 할게요. 그리고 n 잡스는 -1 최대 개수로,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자, 이제 떴네요. 보니까 지금 해당하는 연도가 연도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노동자, 노력, 노무현, 노인, 노조, 노후, 논란, 논리, 누가, 누구, 누군가, 눈물, 눈치 잘 된 것 같아요. 그 명사들 위주로 뭐 천만, 철저, 청구 굉장히 좋은 단어들로 잘 구분됐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좋네요. 컨텐트 토픽스에 LDA 모델의 fit transform, 그래서 컨텐트 CV. 자, 이렇게 이제 LDA 모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탑 워드는 20개로 맞춰주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토픽대로. 네, 이너멀레이스로 LDA 모델의 컴포넌트 개수만큼 반복해서, 일단은 토픽 띄우고, 그리고 이제 그거 f names, 그리고 topics, 토픽의 라운드 3으로, 왜냐면 너무 숫자 크니까요. 아그소트에서 정렬된 값으로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싱도 할게요. n top words, 그러니까 20개로 잘라야 되죠. 슬라이싱도 하고 역으로 출력되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토픽 15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다양한 그 워드들, 이 기준이 토픽으로 구분해서 토픽당 단어들이 얼만큼의 그 LDA 값을 가지는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홀란도 계산도 아까 우리 이전에 했었잖아요. 퍼플렉스리. 퍼플렉스리도 한번 값을 찾아서 우리가 적절한 토픽 수가 몇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픽 수를 좀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사실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토픽이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맥스로 이제 반복하면서 LDA 모델 만들어야겠죠. latent declare, i의 개수로 prior은 1.0, 토픽의 word prior은 0.1, 그리고 개수는 최대,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LDA도 fit 해주고요. 여기에 perplexity values에다 append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LDA에 perplexity 하면은 네, 값이 뜹니다. 네, 이것도 실행을 미리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거 나온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맥스 토픽 띄우고 피규어 해서 피규어 사이즈를 뭐 16 정도로 적당히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플롯을 띄웁니다. perplexity에 이제 values 값을 띄우고요. x 레이블 값에는 number of topics, 그 다음 y 레이블에는 perplexity values를 띄워줍니다. 네, 그럼 이 모델 나온 결과대로 20에서 30 사이니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도 topic word prior, 여기 쉼표가 빠졌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개에서 30개 구분해 가지고 그때마다 어떤 식의 그 값을 가지는지 체크를 해주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돌린 거 이거 좀 복사를 해서 복사. 그러면 어쨌든 퍼플렉스리가 낮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15 대신에 그 제일 좋게 나온 그 값을 지정해서 우리가 그 모델 하나 LDA 모델로 만들어 줘야겠죠. 네, 이게 다 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수행하는데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10개의 모델 한번 토픽 수 다르게 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때마다 퍼플렉스리 다른 거 확인하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토픽도 여러 개로 우리가 지정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토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한번 학습이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퍼플렉스리로는 23이 가장 낮게 나왔네요. 23. 자, 그러면 우리도 함께 맞춰서 23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모델 만들면 되니까요. 모델 만들고 우리 그 트렌드 데이터 한번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멋있게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텐트 토픽스, 그 다음 컬럼스 해서 컬럼 정보를 토픽에 플러스 i 번째로 해주면 되겠죠. 1부터 몇이었죠? 23, 24.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트렌드 데이터 다시 처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 트렌드 데이터에 df에 start에 맵해서 그 람다 펑션으로 7개.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모델 하나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네, 돌면 바로 돌도록 이렇게 실행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스타트 그 시작 날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 바이를 좀 해줘야겠죠. 네, 민으로 출력해주고요. 그러면 토픽 24개였네? 23개. 네, 23개에 대해서 쭈루룩 뜨겠죠. 근데 그 트렌드 분석을 하려면 각 토픽당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 할 때도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각각 별도의 차트로 토픽당 이제 플롯을 하나씩 가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4개니까 24개였나요? 23개. 그럼 64로 한번 64, 24로 띄워볼게요. 자, 컬럼 통일해주고요. 피규어 사이즈는 16, 16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렌드 데이터에 대해서 컬럼스 to 리스트로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타일을 정해주고요. 토픽으로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set visible false로 해주고요. 네, 이제 수행이 끝났죠. 모델 하나. 그러면 이제 토픽당 트렌드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픽당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24개가 안 되고 23개니까 하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당하는 토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이를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토픽이 이슈가 있었는지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토픽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토픽은 23개로 이렇게 돼 있고 토픽당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벌 토픽인데요. 벌트 토픽은 벌트 모델, 우리가 신경망 기반의 그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 그 벌트 모델을 토픽 모델링에 활용하는 방법인 바로 벌 토픽입니다. 신경망 토픽 모델링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그 통계 기반의 확률 기반에 사용하던 그런 모델링과는 다르게 신경망을 이용한다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인스톨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벌 토픽. 네, 설치가 뭐 여러 개 되고 있는데 뭐 Sentence Transformers 기반으로 네, 동작을 하고 있고요. 네, 설치되는 동안 뭐 실행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네, 허깅 페이스, 토크나이저. 네,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from bird topic에서요. import bird topi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그 아리클 그대로 사용할게요. 뉴스 데이터 기존에 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그대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클 넣고요. 이제 모델에 집어넣을 때 bird topic 랭귀지를 뭐 잉글리시죠. 잉글리시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topics랑 probability 각각의 확률 값을 모델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transform 이거 fit 언더봤네. 모델에 fit transform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topics랑 probability를 우리에게 모델이 알려줍니다. 네, 아직 설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아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죠. 그 뉴스 데이터 그냥 아리클만 리스트로 받아서 그거를 모델에 입력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모델은 그 모델에는 이제 get topic frequency 계산이 돼 있어요. 그 frequency 계산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 각 토픽별로 몇 개의 그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duplicate 된 게 있어서 그런데 워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에 get topic info 해서 그 토픽당 이제 정보를 어떤 개수와 그다음 이름까지도 한번 토픽별로 살펴볼 수 있고요. 모델만 구성하면 이런 거 다 알아서 계산해주는 용이한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토픽 0에 대해서 토픽 0번째에 대해서만 가져오면 그 토픽 0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시각화도 제공을 별도로 같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모델에 이제 비주얼라이즈 토픽스 해주면 되고요. 잠깐만요. 지금 모델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요. 기존 학습 때에는 이제 벌트 모델 가지고 수행이 되는 형태라서 네, 그래도 전체를 아예 다 학습하는 것보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줬으면은 그 이후에 뭐 바 차트 같은 거 그려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바 차트 말고도 모델의 그 비주얼라이즈 히트맵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그 실제 토픽에 유사한 토픽들 시밀러리티 계산할 때 그래서 시밀러리티를 모델에 find topics 해서 토픽 중에 뭐 vehicle이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 top n 5 해주면 그 vehicle이랑 관련된 토픽 유사한 거를 이제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럼 similar topics 하면은 지금 현재 그 vehicle이랑 유사한 similar topic이랑 그 similar가 얼마나 similar한지를 similarity 값을 통해서 또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또 find topics를 모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버전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디플리케이트 된 게 있는데요. 그나마 학습은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아직도 학습 중이죠. fit transform.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GPU 모드로 안 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네, 이거 수행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뜨면 같이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습돼서 이제 토픽당 그 프리퀀시 10개만 이렇게 내는 결과고요. 자, 그리고 토픽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그러면 토픽 넘버랑 그 카운트, 얼마나 프리퀀시, 그리고 그 토픽의 이름입니다. 앞에 토픽 넘버가 붙어 있고 그 네임은 그 토픽당 붙어 있는 그 탑 워드들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get topic 하면은 그 토픽 0에 대해서 그 0에 속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0이면은 여기죠. 0이면 여기 팀 게임, 시즌 게임스 이렇게 있죠. 그럼 팀 게임, 시즌 게임스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름 자체도 상위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연달아 붙여서 나온 것처럼 그 토픽 0번째에 해당하는 토픽에 대한 단어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시각화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Visualize Topics 돌리면 이렇게 시각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뭐 이런 그림 아까 많이 봤었죠.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시각화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각 토픽마다 해당하는 그 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위치에 따라서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픽을 이제 조절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잘 안 보일 텐데, 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토픽이 해당한 토픽이 뭔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네, 이제 이런 시각화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비주얼라이즈, 바 차트로 비주얼라이즈 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토픽당 어떠한 워드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히트맵으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또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토픽당 얼만큼 유사한지를 각각 위치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과는 제일 관계가 높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히트맵을 통해서 얼만큼의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밀러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find topics 통해서 vehicle이랑 관련된 토픽이 뭔지 여기 보면은 1, 89, 13, 96, 75랑 관련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럼 vehicle과 관련된 토픽 5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similarity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1번 토픽이 vehicle이랑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왔죠. 그럼 1번이 뭔지 우리가 좀 보면은, 네, bike, car, engine, ride, bikes. 그러니까 뭔가 탈 것에 관련된 그 관련된 이제 그 우리 토픽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ehicle 치니까 토픽 1이 similarity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vehicle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medical 관련된 토픽 2, 그 다음에 토픽 0는 team, game, season, games, play. 그러니까 약간 운동 스포츠 쪽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토픽마다 특정 주제가 있는, 대표 단어 보면 아시겠지만 특정 주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픽 7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아랍,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뭐 이런 쪽에 어떤 관련된 컨텐츠들로 구성이 된 토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토픽 3만 봐도 스페이스, 라운치, 그 다음에 나사, 오빗, 그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우주, 국방, 아니 우주 쪽, 항공 쪽, 스페이스 쪽 이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토픽이 어느 정도 잘 구분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률 방법에 그런 토픽 모델링도 있지만, 이런 벌트 기반의 신경망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그런 토픽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 토픽, 그 다음 토픽 트렌드, 그리고 토픽 모델링 방법들, 전통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